아빠, 왜 대답 안 해? 나 1등 했어. 진짜 1등 했어. 쏟아지는 가을비 속 8살 여자아이는 상장을 꼭 쥔 채 차가운 무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묘예요. 그러니까 저리 가요. 그 순간 아들의 무덤을 찾은 대한그룹 이정우 회장 부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이의 얼굴, 무덤을 쓰다듬는 떨리는 손, 그 작은 표정 하나까지 죽은 아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혼자 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남의 무덤 앞에서 아빠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묘역으로 이어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가을비가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며 낙엽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잎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간 것처럼 정우는 선아와 나란히 검은 우산을 쓴 채 자갈길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젖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서늘한 것이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가 보이는 지점에서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묘 앞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묘비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작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장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모서리가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아가 정우의 옆에서 한 발짝 뒤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꽃잎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묘비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선생님이 주셨어. 아이가 젖은 상장을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종이가 축 늘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묘비 표면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돌의 차가운 질감이 아이의 손끝에 닿았을 것입니다. 그 작은 손이 묘비 글씨를 따라 움직이며 한 획 한 획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을 통해 닿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닿으려는 것처럼 정우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아이가 상장을 무릎 위에 다시 펼쳤습니다. 빗물이 종이 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이런 거 받았어? 나처럼?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묻는 목소리. 그럼에도 기다리는 목소리. 정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아의 시선이 정우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두 사람의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과자 봉지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묘비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봉지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투명하게 맺혔습니다. 이거 아빠 좋아했을 것 같아. 엄마가 사줬어.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의 말투였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것을, 과자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아이. 그런데 그 자랑을 받아줄 사람은 차가운 돌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꽃다발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줄기를 감싼 셀로판지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가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묘비에서 시선을 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상장을 쥔 손이 가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도 조용히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묘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작은 손이 묘비 표면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빗물이 아이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정우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우와 선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묘역을 가로질러 쏟아졌습니다. 빗방울이 묘비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우의 손에 든 꽃다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아가 그의 옆에서 한 발짝 뒤에 서서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묘비에서 아이에게로 다시 상장에 적힌 이름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장다연. 그 이름이 빗물에 번져가면서도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목 안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묘 앞에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이가 상장을 다시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세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종이가 축 늘어져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땅에서 돌멩이 하나를 골라 집었습니다. 아이는 그 돌멩이를 상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젖은 종이가 그제야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우와 선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을 어깨에 고쳐 메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이의 등을 계속 적시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이 묘역에 와 있는가? 그리고 왜
저렇게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정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젖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묘역에 흩어졌습니다. 선아의 가슴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아이가 그 소리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선아는 아이와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우산을 기울여 아이 쪽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아이 옆에 놓인 상장이 보였습니다. 돌멩이 아래 눌린 하얀 종이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몸을 살짝 낮춰 상장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장다연.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선아의 가슴속 어딘가가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아의 시선이 묘비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이도윤. 7년 전 이곳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선아는 다시 상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다연. 두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성씨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곳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상장 위로 빗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선아보다 조금 더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상장과 묘비 사이를 오갔습니다. 장다연, 이도윤 같은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빗물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왔어.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 돌 표면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그 작은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은 8살 치고는 거칠어 보였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선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이가 묘비 앞에 놓인 과자 봉지를 바르게 고쳐 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봐.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려고 무릎을 짚었습니다. 젖은 무릎에 묻은 흙을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오늘 혼자 왔어.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 아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잘 있어. 아이가 가방을 다시 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젖은 자갈을 밟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작은 어깨가 묘역길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정우와 선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만이 계속해서 묘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아가 그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젖은 자갈을 밟았습니다.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우가 무릎을 굽혀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묘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이가 닦아놓은 자리가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상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장다연. 그 이름이 빗물에 번져가면서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윤. 그의 손이 새겨진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선아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상장과 묘비 사이를 오갔습니다. 장다연, 이도윤. 두 이름이 빗속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상장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젖은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선아의 손이 천천히 뻗어 정우의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상장을 계속 적셨습니다. 장다연. 그 이름이 두 사람의 시선 아래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선아는 묘역에서 돌아온 후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그 무엇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가 멈춰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장다연. 그 이름이 정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장 위에 적힌 그 글씨가 눈앞에 계속 어른거렸습니다. 이도윤. 그리고 장다연.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겹쳐졌습니다. 마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선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그 아이가.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선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와 무슨 관계일까요? 정우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그 아이 엄마가 누군지. 정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선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우의 얼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선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도윤이 딸이라면, 우리 손녀라면. 말을 하다가 선아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았습니다. 7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오늘 만난 낯선 아이. 두 존재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려 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소.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소.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아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우는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우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햇빛이 고르게 비쳤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복도 끝, 도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7년째 그대로 보관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 문구류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펜꽂이에 꽂힌 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켜지지 않은 스탠드가 책상 모서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스탠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도윤이 마지막으로 이 스탠드를 켰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꿈을 꾸고 있었을까? 정우는 천천히 그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다연.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시 반대편. 미정의 원룸은 좁았습니다. 작은 싱크대가 한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낡은 표면이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추고 작은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병원비. 미정의 손이 천천히 그 더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병원비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그 종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다연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밑반찬 몇 가지와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냉장고 문 손잡이에 머물렀습니다. 미정은 다시 책상 위 고지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연의 밝은 목소리가 좁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미정은 얼른 고지서를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연아, 왔어? 배고프지? 다연이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정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다연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병원비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 그저 웃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병원 접수 창구는 분주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약사가 약봉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복도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연이 엄마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정이 다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안 아파. 진짜야. 정말 안 아파. 다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씩씩했습니다. 알아. 우리 다연이 씩씩하지.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남은 약이 얼마 없었습니다. 미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연이 그 봉투를 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나 잘 먹을 수 있어. 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고지서가 만져졌습니다. 오늘 진료비와 약값이 얼마나 나올까? 미정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다연이 미정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응? 나 괜찮아질 거야. 그치? 다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다연. 다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다연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교실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다연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연의 손이 연필을 쥐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다연을 불렀습니다. 다연아, 같이 나갈래? 다연은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교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연아? 다연의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습니다. 다연이 책상에 팔을 짚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아이의 비명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B-, B-, B-. 미정이 침대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침대가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겨진 고지서가 만져졌습니다. 미정은 그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병원비, 약가, 검사비,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약을 거르면 안 됩니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치료비 문제가? 아닙니다.
미정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팔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곳에. 말이 끊겼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미정이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엊그제 아빠한테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왔었어. 꽃다발 들고.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연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았어. 아빠 산소 뒤에 서 있었어.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엊그제 엄마가 일하러 갔을 때 혼자 갔었어. 미정은 다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연의 눈이 감겼습니다. 다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도윤의 부모님, 미정은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살아있을 때 부모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이가 좋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묘를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묘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묘지 관리사무소입니다. 저기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윤님 묘에 다른 분들도 오시나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매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저도 유가족입니다. 이도윤 씨 아내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함이 이정우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는 미정은 급히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후.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름이 다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응급실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이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윤 씨, 아버님 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이도윤 씨와 함께 살았던 장미정이라고 합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제 딸이 위독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이틀 후 병원 상담실. 정우와 선아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와 어떻게 만났어요? 10년 전에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요. 선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태 왜 연락을 안 했소?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씨가 가족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도윤 씨와 다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아기. 선아의 손이 사진으로 천천히 뻗어 사진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도윤이. 선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연이가 선천성 혈액질환이 있어요.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미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봐도 되겠소? 다연의 병실앞. 정우와 선아가 창문 너머로 다연을 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이. 선아의 손이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도윤이 눈을 닮았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겠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같은 병원 검사실. 정우는 동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검사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조부 확인 검사 동의서였습니다. 간호사가 정우의 팔에 지혈대를 묶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자 붉은 피가 체혈관으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해외 출장과 이사회 회의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전기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운전기사는 병원에서 흰색 봉투를 받았습니다. 빨간색 봉인 스티커가 봉투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봉인된 상태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당부에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오현석 사무실에서 자주 보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회장님 사무실로 올라가시거든요. 운전기사는 잠깐 망설였지만 같은 회사 직원이고 어차피 회장에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화장실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본 봉투를 가방에 넣고 조작된 봉투를 손에 쥔 채 오현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처리했습니다. 오현석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수고했어요. 1시간 후 정우의 사무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온 서류입니다. 정우는 봉투를 받아 봉인 스티커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친조부 확인 검사 결과 정우의 시선이 결과 부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조부 관계 확률 0.01%. 불일치.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친조부 관계가 없음. 정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서류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다연. 그 아이는 도윤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는 마음도 스쳐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선아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선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결과 나왔소. 집에서 얘기합시다. 그날 저녁 집 거실. 정우와 선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선아가 서류를 집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친조부 관계 확률 0.01%. 불일치. 선아는 그 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거짓말을.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선아가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 아이 정말 도윤이 눈 닮았어요.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도윤 방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선아가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문 앞에 섰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상담실로 정우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소. 미정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친조부 관계가 없다고 나왔소. 0.01%. 불일치.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검사 결과가 이렇소. 회장님, 다연이는 정말 도윤 씨 딸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제발, 다시 한 번만요. 정우는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도윤 씨 닮은 거, 눈도 목소리도.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발이요. 2차 검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차 정밀 검사를 하겠소.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치료를 위해서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들었소.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준비해 두시오. 정우가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연의 병실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의 집에서는 선아가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2차 검사를 하기로 했소. 선아가 정우를 봤습니다. 당신도 그 아이가 도윤이 딸이길 바라는 거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아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아이가 우리 손녀였으면 좋겠어요. 선아의 손이 정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선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2차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소. 정우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연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옆에 앉아 다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나 괜찮아질 거야? 당연하지. 우리 다연이 금방 나아. 미정이 다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와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우가 다연을 봤습니다. 선아도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연아. 선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연이 눈을 떴습니다. 선아를 봤습니다. 할머니네요. 다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다연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정우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지금 상태로는 치료 방향을 못 잡는데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차 친조부 검사와 함께 진행하겠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다연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얼굴, 가는 숨소리. 선아가 다연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금방 나을 거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의 서재. 정우는 1차 검사 결과를 다시 꺼냈습니다. 0.01% 불일치. 그 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손가락이 서류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2차 정밀 검사 일정을 잡아주세요. 이번엔 내가 직접 병원에서 결과를 받겠소.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가 병원에 왔습니다. 미정이 다연 병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선아가 다가갔습니다. 미정 씨, 밤새 여기 있었어요? 네. 다연이가 자다가 계속 깨서요. 선아가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연이 눈을 떴습니다. 다연아, 안녕. 선아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다연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선아의 엄지손가락이 다연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미정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 잠깐 나가서 쉬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 있을게.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요. 선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연이 엄마가 쓰러지면 누가 다연이를 돌봐요. 가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선아와 다연만 남았습니다. 다연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해. 그래. 응. 기분 좋아. 다연이 선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선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다연아, 목마르지? 응. 조금. 선아가 물컵을 집었습니다. 빨대를 다연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다연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선아의 다른 손이 다연의 뒷목을 가볍게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연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선아가 물컵을 내려놓고 티슈로 다연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다연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아는 담요를 올려 다연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아가 커튼을 살짝 당겨 빛을 가렸습니다. 선아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멈췄습니다. 선아가 다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다연이는요? 잘 자고 있어요. 미정이 다연을 봤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선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 씨, 힘내요. 감사합니다. 선아가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언제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당신이 저 아이 손잡고 있는 거 봤소. 정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도 들어가 볼래요? 아니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병실 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 아이가 신경 쓰이는 거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저 아이 보면 도윤이가 생각나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차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 진짜 오셨네요. 말했잖아요. 오고 싶어서 온다고.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다연이 선아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연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선아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 잡아줘. 다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가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 잡으면 무서운 꿈 안고. 선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계속 잡고 있을게. 응. 다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선아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미정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미정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아가 다연의 손을 잡고 있고 미정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병실에서 멀어졌습니다. 새벽 4시 미정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눈을 뜬 미정은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다연을 확인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앞치마를 두른 미정은 새벽 물류 박스를 날랐습니다. 무거운 박스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설거지 알바로 생긴 세제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 여기 박스 좀 더 부탁해요. 네. 미정은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8시에 알바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선아가 이미 다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왔어. 선아가 미정의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 손. 왜 그래요? 아, 이거요? 괜찮습니다. 미정이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선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회의실. 정우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소. 정우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장님, 2차 검사 일정이 내일로 잡혔습니다. 알겠소.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사가 발표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시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같은 건물 지하 문서실에 오현석의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도윤 관련 파일 좀 찾아주세요. 문서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파일은 회장님의.
직접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서는 오연석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파일 접근이 안 됐습니다. 오연석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회장님이 막은 거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저녁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온 미정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연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죽 먹을 수 있겠어? 미정이 죽을 데워왔습니다. 다연을 일으켜 앉히고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미정이 죽을 떠서 불어주었습니다. 다연이 천천히 삼켰습니다. 반 그릇을 먹고 다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 그래, 잘했어. 다연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시계를 봤습니다. 8시에 식당 알바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 나갔다 와요. 내가 여기 있을게. 감사합니다. 밤 10시 미정은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따가웠습니다. 세제가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알바가 끝났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미정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아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선아가 눈을 떴습니다. 아, 왔어요? 다연이 중간에 한 번 깼다가 다시 잤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선아가 나갔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진을 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다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우리 다연이 많이 나아졌대. 다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엄마, 힘들지? 아니야. 엄마 안 힘들어. 거짓말. 엄마 손 다쳤잖아. 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우리 다연이 잘못 없어. 미정이 다연을 안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연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해열제를 투여했습니다. 미정은 다연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선아가 왔습니다.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다연을 돌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네요. 미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견뎌야죠. 우리 다연이 강한 아이예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두 여자가 보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우는 병원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마쳤습니다. 붉은 피가 체열관으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2차 정밀 검사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받으러 가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해외 출장을 미루고 회의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우는 병원 원무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직원이 놀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흰색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빨간색 봉인 스티커가
봉투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병원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봉투를 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인 스티커를 뜯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친조부 관계 확인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이정후 장다연. 친조부 관계 확률 99.99%. 결론 친조부 관계 확정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1차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1차 검사 친조부 관계 확률 0.01% 마이너스 불일치. 2차 검사 친조부 관계 확률 99.99% 마이너스 확정.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정우는 원장실로 갔습니다. 1차 검사 결과와 2차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다르오 설명해 주시지요. 원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1차 검사 당시 저희 병원 시스템에는 원장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친조부 관계 확률 99.99% 마이너스 일치. 1차 검사 결과는 원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받으신 서류는 불일치로 되어 있소. 정우가 말을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무과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말은 1차 서류가 조작됐다는 뜻이군요.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우가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다연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선아가 다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연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웃으며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차가워졌습니다. 정우는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누가 서류를 바꿨나?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1차 검사 결과를 받아온 김 기사를 불러주시오. 그날 저녁 정우는 2차 검사 결과를 선아에게 건넸습니다. 선아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친조부 관계 확정. 선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연이가 정말 우리 손녀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1차 검사는 정우는 1차 검사 결과도 꺼냈습니다. 1차는 조작됐소. 병원 시스템에는 일치로 나와 있었소. 하지만 내가 받은 서류는 불일치였소.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왜?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알아내야 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거요.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 검사 결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병원에서 받았다. 그리고 나에게 전달했다. 그 사이에
정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병원 출발 회사 도착 나에게 전달. 정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김 기사와 면담 일정 잡으시오. 정우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 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안께 일주일 전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온 날을 기억하나? 네, 회장님. 그날 일을 자세히 말해보게. 김 기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무과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빨간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사장님 비서실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전달하겠다고 하며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봉인은 그대로였나? 네, 그대로였습니다. 김 기사가 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연석? 그 이름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도윤이 관련 모든 기록을 다시 가져오게. 1시간 후 최 비서가 문서철 여러 개를 들고 왔습니다. 정우는 문서철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인사기록, 업무평가, 출장보고서, 프로젝트 자료.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 비서, 이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는 어디 있나? 회장님, 그 파일은 접근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제한을 걸었나? 사장님입니다. 해제하게. 내 권한으로. 최 비서가 나갔습니다. 정우는 다른 문서철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업무 평가서였습니다. 평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파일 접근 해제했습니다. 정우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작업자 명단에서 도윤의 이름 위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나? 사장님이 7년 전에 수정하셨습니다. 정우는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군. 같은 시각 회사 임원 식당. 오연석이 이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장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데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의도 자꾸 취소하시고 중요한 계약건도 미루셨다던데요. 오연석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요즘 개인적인 일로 힘드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요? 병원을 자주 가신다던데요. 오현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한 이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다연의 병실에서 미정이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서였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병원비 등 밀린 금액들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연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지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미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의 사무실에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장님, 비서실 박 과장입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오라고 하게. 정우는 책상 위 문서들을 다시 봤습니다. 도윤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지워진 이름들, 낮춰진 평가들, 사라진 업적들. 왜 이렇게까지? 오현석, 너는 왜 도윤을 지우려 했나?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우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차 검사봉투 김기사 수령, 지하주차장 박 과장, 조작본, 나, 정우는 물음표 부분을 봤습니다. 박 과장이 직접 조작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달했을까? 정우는 서류들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정우는 김 기사가 섰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박 과장이 다가왔다. 정우는 주변을 봤습니다. 이 각도면 CCTV에 찍혔을 것이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일주일 전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니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준비해 주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에 선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잠이 안 와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봤습니다. 도윤방에 가보려고.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씩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2층 복도에 도윤방 문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 서서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책상과 책장과 침대가 보였습니다. 7년째 그대로인 방이었습니다. 정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들과 노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업무 자료들이었습니다. 정우는 파일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였습니다. 도윤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파일을 내려놓고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집어 열었습니다. 구겨진 메모지들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메모지를 하나 펼쳤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다시 보고서 수정하라고 했다. 세 번째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라고 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우는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고 또 다른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했다가 사장님이 내가 뭘 안다고라고 했다. 다른 이사들 앞에서.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사장님을 믿으신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메모지가 정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책상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지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다. 내 이름을 빼라고.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정우는 벽으로 걸어가 벽에 손을 짚고 그대로 섰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정우는 벽에 손을 짚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문 앞에 서서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정우는 여전히 벽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벽에서 손을 떼고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메모지들을 다시 보고 하나씩 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책상 위 램프를 켰습니다. 노란 빛이 켜졌습니다. 방의 반만 밝았습니다. 나머지 반은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램프 불빛을 한참 보다가 봉투를 다시 집어 열었습니다. 메모지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4장의 메모지가 놓였습니다. 정우는 메모지들을 하나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문 밖에서 선아는 여전히 문에 이마를 댄 채 서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벽을 짚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선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방 안에서 정우는 메모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를 서랍에 넣어 서랍을 닫았습니다. 정우는 램프를 껐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우는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선아는 바닥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아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선아를 봤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선아는 바닥에 앉은 채 정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정우가 1층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게 되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아는 도윤방 문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과 의자와 침대를 봤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선아는 베개를 안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사라진 냄새였습니다. 1층에서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도윤의 메모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사장님을 믿으신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2시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고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정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텅 빈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강, 초록, 빨강.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시계가 보였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째깍째깍. 다연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봤습니다. 미정이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창문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3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켰습니다. 노란 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사무실의 나머지는 어두웠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2차 검사 결과, 도윤의 기록들, 병원 시스템 확인서, 김 기사 진술서, 박 과장 신원 확인서. 정우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류들을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정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사회 참석자 명단을 열었습니다. 오현석, 재무이사, 기획이사, 영업이사, 기술이사. 정우는 명단을 프린트했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종이를 집어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오현석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정우는 종이를 파일철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메모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메모지들을 꺼냈습니다. 메모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3번째다. 내 이름을 빼라고.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정우는 메모지들을 파일철 맨 앞에 넣었습니다. 파일철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우는 스탠드를 껐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창밖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오전 7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요? 일 좀 정리하고 왔소.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셨어요? 선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 정리했소.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소. 선아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으시겠어요?
정우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괜찮소? 정우가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사 가야겠소. 네. 쉬세요. 정우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선아가 식탁에 아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드세요. 정우는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선아가 맞은편에 앉아 정우를 봤습니다. 당신 힘내세요. 고맙소. 정우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녀오겠소. 다녀오세요. 정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정우가 차를 몰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방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파일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회사 이사회실. 긴 테이블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연석도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보고가 아니라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정우에게 집중됐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달 전 내 손녀로 추정되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와 그 아이는 친조부 검사를 했습니다. 1차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하지만 2차 검사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정우가 가방에서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철이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1차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우가 파일철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시스템 출력본입니다. 1차 검사 결과 친조부 관계 일치 99.99%.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는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받은 1차 검사 결과입니다. 불일치 0.01%.
똑같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정우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기사 진술서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박 과장이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오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USB를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입니다. 화면에 김 기사가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박 과장은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실이 있는 층입니다. 이사들이 오현석을 봤습니다. 오현석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 도윤의 업무 기록입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도윤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업무 평가가 조작됐습니다. 모든 수정자가 같습니다. 오현석 사장. 정우가 오현석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 사장, 할 말이 있소? 오현석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남긴 메모입니다. 정우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사장님이 보고서 수정하라고 했다. 세 번째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프로젝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라고 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에서 사장님이 내가 뭘 안다고라고 했다. 다른 이사들 앞에서 정우가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사장님을 믿으신다. 정우가 오현석을 봤습니다. 도윤은 나를 믿었소. 당신을. 오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파일처를 닫았습니다. 왜 그랬소? 오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가 병원에 누워 있소. 당신은 검사 결과를 바꿨소. 내 아들의 흔적을 지웠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를 말하시오. 오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유를 말하시오. 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현석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석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오현석을 한참 봤습니다. 사장직에서 물러나시오. 오늘 당장.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따로 묻겠소. 정우는 파일처를 가방에 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사회는 여기까지. 정우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현석이 불렀습니다. 정우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현석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사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이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현석 사장님 해임 공고문입니다. 정우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오현석 사장 직무정지 및 해임 절차 개시, 사유 업무상 배임 및 문서 위조. 정우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공지하게. 네, 회장님. 최 비서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1시간 후 회사 전체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직원들이 메일을 읽고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도윤 명예회복 공지문. 정우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도윤 부사장은 프로젝트 핵심 기여자였으며 업무 평가 및 기록 왜곡은 부당한 조치였음을 밝힙니다. 회사는 고인의 업적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인사 기록을 원상 복구합니다. 정우는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공지하게. 그리고 도윤의 인사 기록 원본을 복구하게.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받아 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실에서 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연 양의 치료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퇴원 후에도 정기 검진과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연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봤습니다. 미정이 다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조금씩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다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정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가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앉아. 다연이는 좀 어떤가?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다행이야. 정우가 다연을 봤습니다. 다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다연아. 밥 잘 먹어야 해.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미정을 봤습니다. 회사 직원 숙소가 있어.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이사하게. 회장님, 다연이 학교도 다녀야 하지 않나? 안정된 곳에서 지내야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어.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혼자 키우느라.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미정이 작게 불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우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다연이 퇴원했습니다. 미정이 다연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을 개어 넣고 약봉투를 정리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다연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1층 로비에 선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정이 놀랐습니다. 퇴원 축하해. 선아가 다연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연이 꽃을 받았습니다. 차 준비했어. 숙소까지 데려다 줄게. 선아가 미정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다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하늘 봐. 파래. 그러네. 미정이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인사팀에서는 직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도윤 부사장 인사 기록 복구 완료. 직원이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사진, 이름, 프로젝트 목록, 업무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원래대로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를 손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았다. 정우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응, 다연이 잘 도착했대요. 미정이가 문자 보냈어요. 그래. 선아가 정우 옆에 섰습니다. 창밖을 같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질까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우와 선아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새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네. 미정이 웃었습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장 선임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업무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일을 찾았습니다. 선아는 가끔 미정과 다연을 만났습니다. 정우는 매달 도윤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습니다. 주말 오후 정우와 선아가 미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연아, 공원 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다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잔디밭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벚나무 아래로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다연이 날아가는 꽃잎을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꽃잎 잡았어. 우와, 잘했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와 선아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다연이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응, 천천히 간다. 정우가 답했습니다. 다연이 달려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큰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손잡고 갈래. 정우는 말없이 다연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선아가 다가와 다연의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요. 그래.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미정이 조금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도 같이. 다연이 불렀습니다. 미정이 앞으로 가 다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다연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선아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할머니, 바람 시원해요. 그치? 선아가 웃었습니다.
앞쪽에 벤치가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쉴까? 네. 네 사람이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연은 정우와 선아 사이에, 미정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다연이 정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정말 재밌어요. 그래. 친구 많이 사귀었어? 네. 오늘도 애들이랑 엄청 놀았어요. 정우가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선아가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연아, 이거 받아. 다연이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와, 예쁘다. 예쁜 거 보니까 다연이 생각나더라. 다연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선아가 뒤로 돌아가 고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미정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다 잘 될 거야. 선아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림자들이 길어졌습니다. 정우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슬슬 갈까? 네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이 정우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옷자락 끝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여 다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연이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서로 웃기만 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땅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연이 자기 그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우리 그림자. 정우가 내려다봤습니다. 네 개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림자 위로도 떨어졌습니다. 다연이 떨어진 꽃잎을 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다. 그렇지. 선아가 맞장구 쳤습니다. 산책로 끝이 다가왔습니다. 공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정우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걸어온 길을 바라봤습니다.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림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네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벚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발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공원에는 햇살과 바람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그림자를 나란히 하며 걷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우 회장과 다연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이 무엇인지,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우가 모든 진실과 마주하고 나서야 진정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